안녕하십니까. 건강하게 삽시다의 김지연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낮잠을 청하시는 편인가요? 한 조사에 의하면요, 이 낮잠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씩 꾸준히 낮잠을 청하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37%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낮잠으로 피로도 풀고요, 또 건강도 챙기고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기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나른하고 무기력하다. 작은 일에도 짜증난다. 성욕 감퇴, 성기능 장애까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갱년기. 육체적 변화뿐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갱년기와 함께 찾아오는 여러 가지 증상, 그리고 그에 따른 치료법은 무엇인지, 오늘은 인생의 가을, 갱년기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의 자연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때 모든 초목들이 쇠퇴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신체도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환절기 같은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갱년기인데요. 오늘은 이 남성, 여성 갱년기의 원인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요, 한의학 박사 김영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요즘 무기력해, 힘이 없어, 부부 생활도 원활치 않아. 특히 어머님들이 그런 호소들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갱년기가 찾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갱년기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나요? 네, 대단히 많습니다. 요즘 같은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복잡, 다단한 시대에서는 그에 따른 스트레스치도 굉장히 높은데, 이 만병의 근원인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갱년기 질환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한 40, 50대 이후에 이제 부부 생활도 조금 실증이 날 법도 할 때, 그리고 직장 생활에 지쳤을 때, 그럴 때 찾아오는 게 아닌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갱년기 질환이랑 언제 찾아오고 어떤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신체는 유년기, 사춘기, 성숙기, 갱년기, 노년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갱년기란 성호르몬의 저하로 몸과 마음의 뚜렷한 변화, 내가 이제 늙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40대와 55세 사이에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성들의 갱년기는 폐경을 전후해서, 다시 말해 49세 네. 전후에서 나타나죠. 남성들은 40대에서 55세 사이에 주로 나타나는데, 이 갱년기의 주된 증세라고 하는 것은 안면 홍조, 두통이나 요통, 불안감, 초조감, 식욕 부진, 불면증, 그 다음에 성욕의 감퇴, 성기능 장애 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갱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 갱년기 하면은 늙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질환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은 갱년기 하면 여성들만 생각하는데, 남성들의 갱년기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걸까요? 남성과 여성들의 갱년기는 실은 시기나 어떤 증상이나 그 다음에 원인이 실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이 성호르몬의 감소입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리고 시기는 여성은 폐경을 전후해서. 네. 폐경 전후라면 49세니까 보통 45세에서 55세 이 정도인데, 남성들의 갱년기도 실은 40대에서 55세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여성은 폐경을 전후해서 완전히 이제 생식 기능이 소멸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남성들은 생식이라고 하는 그 생식 기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실은 거의 88, 64, 64세까지는 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약화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40대, 55세 그 사이에 점진적으로 대단히 서서히
1년에 대략 1%씩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예민한 사람은 물론 그것을 간파할 수가 있죠. 예. 일반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은 폐경이 있잖아요. 네. 남성은 폐경이란 게 없습니다. 이것도 큰 차이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성의 갱년기는 알고 계시지만 남성의 갱년기는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이 갱년기 증상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죠. 나이는 44이고요. 한 2, 3년 전부터 이제 기억력이 감퇴되고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이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 있으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어진다든가 어떤 그런 걸 빨리 느끼죠. 다음에 이제 집사람과의 어떤 성관계에서 좀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할까요? 그런 게 좀 가장 큰 불안감이고 이제 걱정거리죠. 뭐 바쁘기도 했었고 그렇게 심각성을 몰랐는데 요즘 와서 이게 방치하면 좀 더 큰일이 되겠구나, 어떤 그 가정적으로 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찾게 됐죠. 네, 성기능 약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그 외에도 다른 증상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남성들의 갱년기로 흔히들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남성 갱년기와 여성 갱년기의 증상은 실은 같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여성들과 틀리게 폐경이란 게 없기 때문에 전격적인 어떤 증상으로 발현되지를 않고, 대단히 일부 사람은 뭐 한 가지 정도 증세만 느낀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또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증세를 느낀다거나, 뭐 이런 개인차가 좀 남성들은 있는 편입니다. 세 개의 증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적 증상으로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결단력이나 추진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자신감도 저하되고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대단히 감퇴되게 됩니다. 그리고 급작스러운 기분 변화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 증상으로는 대단히 몸이 피로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또 근육과 뼈의 양이 줄어들어서 지구력도 줄고 골다공증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체모도 감소하고 심한 경우에는 여성형 유방을 갖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증상으로는 성적 욕구가 감소되면서 성기능 장애가 나타나는데 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발기는 되는데 힘이 없다거나 사정 시에 쾌감이 극도로 저하되는 이런 것들이 성적 증상의 주된 증상입니다. 성이란 것은 아름다운 거죠.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네,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증상도 참 문제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엔 성기능 약화로 인해서 자신감까지도 없어진다. 아까 화면에서 보신 분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갱년기 증상에 나타나는 그런 원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만병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 즉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너무 지나친 과로로 인한 피로, 그다음에 지나친 과식과 전혀 운동을 하지 못해서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등이 원인이 돼서 이런 원인이 성 호르몬을 감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기능 장애가 올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 갱년기 검사 과정은 저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스트레스 진단기라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의 스트레스치를 지금 알아보는 기계입니다. 지금 기계는 인바디라고 해서 그 사람의 체성분을 검사해서 근육량과 지방의 정도, 복부 지방의 정도, 체지방의 정도를 관찰하는 거죠.
지금 이 기계는 이제 엑스레이 방식을 취하는 건데 골밀도를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골밀도를 보아서 우리 인체의 이 고래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거죠. 네. 뭐 체력이나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성 기능까지 약화가 되기 때문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꼭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치료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근본 원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이 부족한 전기를 채워주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울체된 기운을 풀어주는 한약을 처방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침 치료를 하고 불부항요법이나 기타 물리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한약 치료부터 저희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약을 통해서 저희가 그 남성 갱년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대체로 부족한 전기를 채워주는 한약들을 합해서 처방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숙주향이라는 약재나 유명한 녹용, 산수유, 원지, 산약 같은 이런 종류의 약들을 사용합니다. 네. 그런 약재를 사용하면 어느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녹용이라는 약은 정액과 골수를 보호합니다. 우리 몸의 하반신에 신장의 기운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성기능 강화를 해주는데 대단히 탁월한 약재입니다. 그리고 산수유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산수유라는 약재는 기운을 도와주고 몸을 가볍게 하고 머리털이 휘어지는 걸 방지해주고 네. 눈을 또 밝게 해줍니다. 예. 이 산수유라는 약재가 정액이 저절로 흘러나가거나 이런 또 얘들이 야간에 오줌 싸는 거 있죠. 네. 예, 야뇨증 이런 데도 대단히 좋은 약재로 쓰이는 약재인데 성기능 강화에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숙지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물탕이라고 하는 약에 들어가는 약인데 이 약도 신장의 수기를 보호해서 우리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성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약재고요. 그 다음에 산약이라고 아시죠? 네. 우리가 마라고 합니다. 이 약을 이제 기운을 많이 보충해 주는 약인데 이것은 이 큰 병에 걸렸거나 혹은 수술을 했거나 이럴 때도 민간적으로 사용하면 대단히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력 회복약입니다. 이 원지는 주로 우리 심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심시켜준다고 하죠. 네. 이렇게 하면서 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울체되어 있는 기운을 좀 풀어주면서 네. 치료